네, 지금부터 을 살리는 상생협의 6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이중선입니다. 예약된 시간이 20분인 관계로 발언은 1, 2분 내로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을의 보호에 앞장서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민병덕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민성연석회의 공동의장이신 김남근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하승재 공동의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수협 수탁사업자협의회 권성훈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중기중앙회 조진영 상무님 오셨습니다. 예,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예,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황성구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베스킨라빈스 가맹점주협의회 김원진 우영위원님 오셨습니다. 예, 기자회견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님 여는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힘들고 또 청년들은 불안에 항상 시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저출생,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또 한국은행에서 지적한 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등 이 격차 해소와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나라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가맹점과 가맹 본사 간의 차이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을 좁힐 수 있는 길을 찾아야 사실은 이중구조가 해소되고 청년들에게 좀 더 좋은 기회가 돌아가고 그래서 불안은 좀 더 잠재워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장의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정기국회 때 가맹점법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이런 것들을 처리를 각 상임위에서 해서 법사위에 지금 보내놨습니다. 이제 2월까지 처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다시 본회의에 직상정하는 그런 절차를 좀 거쳐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뭔가 이 격차, 이중구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자영업자분들에게도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이 상생협의 6법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많은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요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3년보다도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 물가가 과거보다도 한 2~3배 이상 올라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설 명절 전후로는 사과 한 알에 10,000원씩 나가는 이런 금사과가 나올 정도입니다. 여전히 소비자 물가는 떨어질 줄 모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수 침체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건 다시 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빈곤의 악순환이 이런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게 대한민국 민생경제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기 현장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자분들하고 함께 이런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은 다시 한번 우리 을들이라고 하는 경제적 약자들의 매출을 공정한 거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권리 입법들이 좀 마련돼야 되는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기 활성화 대책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사회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양극화되고 있는 주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고 을들이 정당한 권리를 통해서 수익을 가져올 수 있고 공정한 매출과 관련된 공정한 이익 분배에 참여할 수 있을 때만이 그나마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리점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상생협력 촉진법, 가맹법 등 이런 법들을 통해서 우리 약자들의 단체 교섭권과 단체 단결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하루빨리 만들어 나가겠다 약속을 좀 드리고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도 이미 통과는 됐는데 법사위에서 붙잡고 있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도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좀 바꿔서 즉각 수용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많은 법들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 개최를 통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의 위원장님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를 아주 잘 말씀해 주신 듯합니다. 이제 중소상인 중소기업 현장에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맹사업법 개정 관련해서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하승재 공동의장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가맹점주회 공동의장 하승재입니다. 오늘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협상권에 대한 입법 촉구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협상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화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자는 서로 자본을 투자했기에 동업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료로서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는 만 개의 법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대화를 한다면 만 개의 법보다도 훨씬 더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할리스커피 가맹점주협의회를 대표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7년 전에 창립되었고 지속적으로 본사에 간담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간담회를 개최해야 할 법이 없다고 거부당하였습니다. 그러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 통하여 우리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님의 중재로 처음으로 대표이사님의 공식적으로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며 그 자리에서 상생협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겨우 4개월 동안 지난 할리스가 25년간 이루지 못한 많은 대화 협의를 하였고 양쪽 모두 만족해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바른 길을 저희 할리스커피 가맹점주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상권이 내 권리를 찾기 위하여 본사와 싸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저하고 있는 또는 피해만 가려고 하는 본사를 가맹점과 대화하는 길로 유도하는 빠른 길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화는 만 개의 법을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2월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로 본회의의 직회부가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중소협동조합법 하도법 개정 관련해서 중기중앙의 조진영 상무님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 조진영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그 협동조합법 개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그 중소기업 간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위한 협업의 플랫폼입니다. 조합원인 중소기업자의 협업 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인데 이를 위해서는 공동사업이 필수이며 또한 공동사업의 본질적으로 공동행위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조합의 공동행위는 공정위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특히 이제 공동판매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9년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을 적용 배제 근거를 마련했지만 소비자 정의가 부재하고 하위 세부 기준, 그러니까 고시에서 공정위의 공동행위 심사 기준을 그대로 준용함에 따라서 실제 제도 활용이 전무한 상태고요. 또 입법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동조합 개정의 목적은 법에서 보장하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서 소비자 정의를 최종 소비자로 명확히 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최소한 공동사업을 통해서 생산,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 등 B2B 거래에서는 공동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표준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동일한 규격과 품질에 대해서 조합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조합이 기획하고 이를 조합원사가 각자의 생산 설비로 공동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필수적인 부분들은 표준 가격을 정하지도 못한다게 되면 공동사업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 공정위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법이 개정되면 입찰 담합이라든지 가격 적용을 강요한다든지 물량을 할당한다든지 이런 부당 공동행위와 이게 다 배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추진하는 공동사업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요. 또한 시행령이나 공동사업 규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공정위가 우려하는 사항들을 적용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단체 협약 체결권을 부여하고 정부에서 또 이 공동사업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900여 개에 불과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한 3만 6천 개로 활성화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개정된다면 조합의 공동사업 허용 범위를 넓혀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협동조합의 물적, 인적 자본의 한계를 극복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의 품질을 높여서 소비자 후생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각각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산자중기위원회도 통과를 했습니다만 지금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중소기업계는 매우 참담한 심정이고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상생협력법 개정에 관련해서 수리용역 수탁사업자협의회 권성훈 사무국장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수리용역 수탁사업자협의회 사무국장 권성훈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불공정 거래 관련에 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업에 종속되어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대표적으로 르노코리아, 한국지행과 같은 자동차 제조사, 삼성화재 등의 자동차 보험사, 가정기업인 쿠쿠전자, 그리고 센서학과 같은 교육 프랜차이즈 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론의 장에 선 이유는 이러한 대기업들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우리 수탁 사업자들의 생계와 사업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사례로 이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보증수리 카센터들은 대기업 자동차 제조사와의 계약 보증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나 이들에 대한 본사의 불합리한 평가 기준과 직영점 대비 절반 수준의 낮은 공임 단가 책정에 당사자인 카센터의 의견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 프랜차이즈 가맹지사들은 매년 계약 갱신 시 본사로부터 수수료 삭감, 영업비용 추가 부담, 심지어는 지사 사업권을 박탈당하는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받습니다. 더욱이 센수학의 경우 본사가 사업 자체를 철수하여 모든 이사장이 일거의 실업자가 되었지만 어떤 법적 보호장치도 없었습니다. 셋째, 쿠쿠전자는 수리 서비스 센터에 경영 부담을 주는 신사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이에 반발하는 센터는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또한 법은 부재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경제사회에서 을로 지칭되는 수탁사업자들의 척박한 현실을 잘 드러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을에게 협상권을 명확하게 부여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관심 그리고 지지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온풀법, 대리점법 개정 관련해서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저는 단체 구성권, 협상권을 골자로 한 대리점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울어질 때도 기울어진 시장인 플랫폼 시장과 대리점 시장에서 거래상 경제적 약자인 이용사업자와 대리점 업체가 단체 구성권과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여 거래 조건을 개선해야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공정한 거래 질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전 산업 분야에 확산되어 온라인 플랫폼이 이제 유통과 소매 시장에서 사실상 시장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플랫폼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영향력이 커진 플랫폼 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리점 거래 과정에서 본사의 불공정 문제도 여전합니다. 모든 힘의 구조가 그렇듯이 종속성이 높을수록 불공정 비율도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각에서는 플랫폼을 규율하는 것이 기업의 혁신 동력을 제한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단체 구성권과 단체 협상권입니다. 독과점이 형성되고 있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 이들이 플랫폼 기업과 동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래 상대방에게 동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힘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U 플랫폼 규칙에서도 이용자 단체가 불공정 행위의 금지를 위해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을 통해 사업적 이용자들의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쿠팡의 16,000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서 보여주듯이 플랫폼 기업과 산업에 맞는 변화된 경쟁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기업이 알아서 하라거나 현행법을 준수하라는 구호만으로는 불공정이 만연한 이 시장에서 고통받는 노동자와 이용사업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제도화, 입법화를 통해서만 견제할 수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편이라는 이름 아래 이를 방치한다면 결국 이는 우리 국민 경제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단체 구성권과 단체 협상권을 반영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단체 협상권과 구성권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대리점법의 개정도 촉구합니다.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에도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며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 상황이 엄혹합니다. 상생협의 6법 빠른 처리와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입법 상황이나 계획 등에 대한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민병덕 위원장님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민병덕 의원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민병덕 위원장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이 불경기, 불황에 빠져 고통스럽습니다. 게다가 골목 경제 생태계가 온라인 플랫폼화, 가맹사업화로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본사의 갑질, 수수료 부담 등 불공정 거래 관계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자본주의식 무차별적인 경영으로 종속적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님들을 비롯해서 소상공인들은 불안정하고 불합리하고 그런 거래관계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서도 본사의 행포에 제대로 된 항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들에게 대등한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의뢰 교섭권 도입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권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와 함께 상생6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낸 것도 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상생6법 입법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지난 정무위 국감에서 가맹점주에게도 공정한 거래 조건을 위한 최소한의 협상권이 필요하다면서 발의했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무위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 회부된 지 71일째입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거래조건 협상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85일째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단체 구성 협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열의적 지위의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탁기업의 단결권 및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각각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못한 채 남은 기간 여야 합의에 의한 처리가 다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자본력을 가진 거대한 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눌려서 작성된 계약서가 공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협상권을 도입해야 합니다. 6개의 법 중에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일부 법에 대해서만이라도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시간 법 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민색연석회의 김남근 공동의장님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대기업과 납품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들이 전부 영업적자로 돌아서고 자영업자 중에 10명 중에 4명이 폐업을 생각할 정도의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경제 위기일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상생 협력을 통해서 같이 위기를 돌파하자라는 그런 각오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대기업들은 수조 원에서 수천억의 대규모 이익들을 내는 반면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들을 걱정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과 불공정의 거래 구조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한 사회,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고 이미 그런 조짐들이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사이에 거래 조건을 협상을 할 때 그런 단체 협상을 통해 가지고 거래 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거래 조건을 개선을 해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의 행정이나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서 이런 불공정이나 양극화를 줄인다는 건 한계가 있고 경제의 약자들의 단체와 단체 협상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미 택시 기사단체들이 카카오와 단체 협상을 통해 가지고 가맹 수수료를 절반으로 내리는 성과를 냈고, 전국 가맹점 협의회가 배달의 민족과 상생 협약을 통해서 여러 거래 조건들을 개선하는 그런 상생 협약에 모범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어떤 대기업들은 양심적으로 이렇게 응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법에 근거가 없다고 단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만들자라는 것들이 이 법의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 법이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마지막에 21대 국회에서 이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가장 불안한 것은 뭐냐 하면은 선거 국면에 들었으면서 의원들이 대부분 지역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마지막 국회에 출석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중소기업 협동조합 기본권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무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 국민들이나 이 민생의 현장에 있는 많은 경제 주체들이 국회를 원망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만큼 마지막 국회에서 그래도 이 민생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입법을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의 선거운동을 포기하고 국회에 출석해서 처리하는 그런 감동을 보여주더라라는 그런 좀 감동적인 장면들이 마지막 국회에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을 살리는 상생협의 6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